안녕하세요. 건강주유소 찬사제입니다. 제가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자주 오는 공릉천 뚝방길입니다. 뚝방길에서 맨발 걷기 하러 나왔습니다. 이쪽에 뚝방길은요, 농지 뚝방길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은 마사토 흙하고요, 좀 자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 지압 효과는 아주 높은 흙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요, 7시에서 30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해가 질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30분이 지나면은 8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8시 한 20분 정도 되면은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요, 맨발 걷기에 관련 정보에 대해서 조금 관심사가 높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저번 주쯤에 MBN 방송에서 메인 뉴스로 맨발 걷기 어싱 효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그 보도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내용으로 잠시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2개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2개를 저는 다 봤거든요. 한 개 영상 시간은 2분 39초짜리고요. 한 개는 2분 34초짜리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멘트 소개하는 것만 조금 차이 나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메인 뉴스는 제가 못 봤어요. MBN 뉴스에서 하는 방송은 못 봤거든요. 거기에 소개된 내용은 영상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나온 영상은 2분 39초하고 2분 34초짜리였습니다. 맨발 걷기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은 다 보았을 것 같습니다. 2분 39초 동영상은요, 12일 동안 조회수가 5.3만 회 나왔습니다. 5.3만 회. 5만 3천 회가 나온 겁니다. 2분 34초짜리 동영상에는 2,400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관심에 있으신 분들이면은 이 영상을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린 내용은요, 발 뒤꿈치는 높은 지방층으로 과연 전하를 뚫고 몸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다는 교수님의 소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개해드린 내용은 활성산소는 황산화 효소와 만나서 땀과 소변을 통해서 주로 배출되는 것인데, 맨발 걷기를 한다 해서 땅으로 활성산소가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싱 효과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그냥 사실이 아님이 아니고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밝혀졌습니다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전달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제가 따로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맨발 걷기를 한 달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이면은 계속 맨발 걷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맨발 걷기를 안 하시고 뭐 일주일도 안 되고 맨발 걷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요. 저는 주말마다 쉬지도 않고 시간 내서 맨발 걷기 홍보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고 조금 마음이 무겁게 됐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제가 5월 1일 날 정발산 향토길에서 효능에 대한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최고 많이 나온 내용이 기분이 좋더라, 컨디션이 좋더라, 그리고 아주 숙면, 밤에 잠이 잘 오더라, 그 내용이 최고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가, 제 나름대로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다행히 두 번째로 효능으로 나온 게 혈압 떨어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감소됨, 그 내용이 두 번째 효능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이 나오기 전에 제가 두 군데 비봉산하고 지산 색강에서 혈압 측정을 했거든요. 혈압 측정을 해보니까 신발 신고 운동하는 거와 똑같이 맨발 걷고 운동하는 것이, 맨발로 운동하는 것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숙제를 좀 푸는 것 같아요. 푸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항목도 숙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맨발 걷기 철이 되면서요, 타이틀 제목을 바꿨잖아요. 건강주유소 찬서아재 타이틀곡으로 바꿨잖아요. 그 건강주유소가 벌써 14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2달 반 동안 제가 열심히 해서요 14편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건강주유소 1편 있잖아요. 1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거기서 제가 소개드린 내용이 맨발 걷기 효능에 믿음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은 맨발 걷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야지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은 지식을 쌓아라,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영상을 올리면서 저 나름대로도 조금 남들이 이런 내용을, 정신적인 내용을 올리면은 관심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발 걷기에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유튜브 방송,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하지 말까? 방송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맨발 걷기가 진짜 하지 말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처럼 믿음을 가지면은 과연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편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믿음을 가지려면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지금 14편까지 올렸잖아요. 제가 올린 83편 중에서 건강주유소 1편부터 14편은 꼭 한번 챙겨보세요. 거기에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올린 영상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 콘텐츠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에 필요한 모든 궁금증은 제가 꼭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맨발 걷기의 전문 유튜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도한 맨발 걷기의 궁금증에 대해서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 보면은요,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질문 제목은 발에는 지방층이 두꺼워서 전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바디 측정기입니다. 보통 체지방 측정기라고 많이 하죠. 우리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센터에 보면은 몸속에 체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측정하잖아요. 그게 인바디 측정기입니다. 인바디 측정기 원리가 양발 발바닥하고 양손 2개 해서 4군데를 정기적으로 인가시켜 가지고 몸속에 흐르는 전기 저항값으로
몸속의 체지방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그러면은 발바닥과 손이 전기가 안 통하면은 인바디 측정기가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바디 측정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주 정밀한 기계인데요. 그것처럼 우리 양발하고 양손에는 전기가 측정하는 것을 인바디 측정기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꺼운 지방층에는 전자 즉 자유전자는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그러면은 맨발로는 감전 위험성이 없을까요? 전기 감전이에요. 전기 감전 위험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제 자신한테 한번 해봤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땅을 걸으면은 발바닥만 땅에 접촉되는 것일까요? 말랑말랑한 황토흙을 걸으면 발등 또는 발가락까지 흙이 침투하는데 심지어 바닷가에서 어싱을 하면은 장단지까지 모래와 바닷물이 접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어싱 효과가 땅에 맨발 걷기만 해당되는가요? 실내에서 어싱 활동도 있지 않은가요? 실내 어싱 활동은 어싱 매트를 이용하여 발목, 팔목, 목, 등허리 등 많은 신체 부위를 어싱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 자신한테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숙제를 풀어드려야 되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해 드리면은 나머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두 번째 질문 내용에 대해서 평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평가 목적입니다. 두꺼운 지방층에는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사용될 측정기 계측기 소개입니다. 제가 정전기 업무를 평가하면서 주로 사용되는 트랙 제조사의 표면저항 측정기입니다. 구성품으로 측정기 본체가 있고요. 측정하는 면적에 따라 사용되는 프로브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측정되는 프로브는 측정 면적이 적어서 152P-2P 타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트랙 제조사 제품의 모델명이 152-1 저항 측정기는요, 표면 또는 최적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탁월한 측정 정확도와 넓은 측정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트 구성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고가 계측기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전기 업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계측기입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테스터기 저항값은 금속물체의 저항값을 측정할 때는 신뢰성이 높지만은 고무 재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같이 저항값이 높게 형성되는 물체에는 측정 오차값이 커서 오판정을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몸의 피부의 표면 저항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손바닥, 손등, 팔꿈치, 발바닥, 무릎 등 인체 전체적으로 골고루 측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땀과 물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검은색 저항값은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저항값이고요, 빨강색 저항값은 피부를 물로 잠깐 젖혔습니다. 젖혀가지고 젖은 상태의 피부 상태의 저항값입니다. 제가 측정을 해보고 비교해 보니까 건조한 상태의 피부 저항값에서 젖은 피부색 저항값이 1승 정도가 저항값이 낮게 나왔습니다. 낮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낮다는 얘기는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피부보다는 젖은 피부가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마른 피부 저항값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젖은 저항값은 그냥 1승 정도를 더 빼주시면 됩니다. 발바닥부터 한번 저항값을 보겠습니다. 발바닥 앞꿈치는 6승 나왔고요. 발바닥 중앙에 있는 아치는 7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뒤꿈치는 7승 나왔고요. 엄지발가락 앞에 보통 굳은살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굳은살을 재보니까 8승 나왔습니다. 1승 정도 더 나왔어요. 그런데 굳은살이 물에 젖으면은 5승으로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등은 6승 나왔고요. 발톱도 측정해 봤습니다. 발톱은 9승 나왔습니다. 발톱도 물에 젖으니까 6승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물은 굳은살하고 발톱을 물에 흡수되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해서 저항값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단지도 6승이 나왔습니다. 무릎도 6승이 나오고요. 허벅지 살도 6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6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복부 있잖아요. 배도 6승 나왔습니다. 옆구리도 6승이 나왔고요. 가슴 부위는 5승이 나왔습니다. 옷 속에 있어서 약간 습기가 있어서 조금 1승 정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바닥은요 6승이 나왔고요. 손등은 7승이 나왔습니다. 발톱도 마찬가지로 손톱도 10승이 나왔습니다. 물에 젖으니까 한 3승이 뚝 떨어졌죠. 6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6승이 나왔고요. 팔뚝은 6승이 나왔습니다. 머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은 6승 나왔습니다. 턱은 4승 나왔고요. 입술하고 코도 4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마는 5승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4승에서 5승 조금 얕게 나왔잖아요. 저항값이 얕게 나온 이유는 얼굴에 수분기가 있어서 저항값이 얕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9승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인체의 피부의 표면 저항의 측정값을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결론을 내려보면은 먼저 저항값의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전기 관점에서요,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기준은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는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기준이거든요. 10의 1승에서 4승 정도를 도체라고 합니다. 1승에서 4승이요. 그리고 10의 5승에서 10승까지는 분산성이라고 합니다. 정전기 용어로 분산성이라고 해요. 분산성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지는 않지만은 적당히 통한다는 기준입니다. 10의 1승에서 4승까지는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도전성이면은 10의 5승부터 10의 10승까지는 전기가 적당히 통하는 분산성입니다. 그리고 10승 이상부터는 절연성이에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피부에 대해서 표면 저항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0에 6승에서 7승 정도 나왔습니다. 얼굴처럼 수분기가 많은 부분에는 저항값이 얕게 나왔습니다. 10에 4승에서 5승 정도 나왔고요. 우리 몸에서 전기가 최고 잘 통하는 부분은 얼굴 쪽이 전기가 잘 통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10에 5승에서 10승 분산성 기준이면은요, 몸속에 있는 전기 있잖아요. 전기하고 전류를 땅과 연결해서 빼줄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6승이나 7승이나 제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의 전체는 전기가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톱하고 발톱, 머리카락은 10승 이상으로 전기가 통하지는 않았지만은 물에 흡수되면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전에는 제 몸의 전체 피부에 대해서 표면 제형을 측정해 보았잖아요. 평균적으로 10에 6승에서 7승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피부 속에 있는 지방은 전기가 통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직접 측정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측기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값은 저항값으로 놓았습니다. 한번 수치를 보십시오. 이렇게 플러스 핀과 마이너스 핀을 접촉했을 때 0.05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측기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05 나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핀을 삼겹살의 껍데기에 접촉하겠습니다. 접촉하고요. 마이너스 핀을 지방에 접촉해 보겠습니다. 0.6 메가옴 나옵니다. 0.7 메가옴 나오네요. 0.6에서 0.7 메가옴 나옵니다. 그러면은 10의 5승입니다. 5승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살 부분에 한번 접촉하겠습니다. 살 부분에는 270kΩ 나오네요. 270kΩ이면은 똑같이 10의 5승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껍데기와 삼겹살 끄트머리 살입니다. 32메가옴 나옵니다. 32메가옴이면은 10의 7승입니다. 사람 피부하고 똑같아요. 10의 6승에서 10의 7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껍데기에서 지방층을 뚫고 살까지, 또 지방층을 뚫고 살까지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기가 원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버플로우 나오잖아요. 오버플로우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0.5 나왔죠. 다음에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삼겹살도 한번 다시 재보겠습니다. 껍데기에 접촉시키고 재보겠습니다. 1메가옴 나오네요. 1메가옴이면은 이쪽에 있는 삼겹살은 10의 6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삼겹살이 10의 6승에서 7승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 삼겹살은 약간의 수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기로 한번 건조시켜 보겠습니다. 헤어 드라이기 있잖아요. 헤어 드라이기로 한 5분 정도 건조를 시켰습니다. 말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껍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측정했을 때는 약간 수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수분기가 없습니다. 한 5분 정도 말렸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계측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이렇게 0.05 나옵니다. 계측기는 이상이 없고요.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핀은 껍데기에 접촉시키고요. 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86kΩ으로 10의 5승이 나왔습니다. 건조시켰는데도 10의 5승이 나오네요. 이쪽 삼겹살에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쪽 삼겹살은 10의 6승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10의 5승 나왔고요.
이쪽 삼겹살은 10에 6승 나왔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10에 5승하고 10에 6승은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방만 한번 절단해 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방만요. 밑에는 평가를 위해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치킨 타올로 깔아 놓은 겁니다. 지금 부분은 지방만 절단했습니다. 지방만 절단했는데 지방만 측정했을 때 저항값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4.8메가옴 나옵니다. 10에 6승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이 지방도 10에 5승이 10에 6승이 나옵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 계측기에서 저항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전기가 통한다는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항값이 나오면은 전자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 속에 있는 지방과 살 속에도 전기가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취재 내용이 있잖아요. 발에는 지방층이 두꺼워서 전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한테 5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영상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취재 내용에는 활성산소는 황산화 효소와 만나서 땀과 소변으로 통해서 주로 배출되는 것인데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해서 땅으로 활성산소가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싱 효능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싱 효능의 두 가지 효능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효능에는 활성산소가 원활하게 H2O, H2O가 물이잖아요. 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로 당연히 항연되면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효능은 활성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과정 속에서 전자를 한 개씩 받으면서 초가산화이온, 가산화물, 가산화수소, 독성이 강한 수산화 라디칼,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강한 활성산소는 건강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면역력을 떨어지게 해요. 세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공격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공급해주는 목적이 어싱의 효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싱의 효능에는 H2O, 즉 물로 환원되어 소변과 땀으로 배출되는 것도 맞지만은 활성산소를 빨리 중성화시켜주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활성산소에 대해서 영상을 2편이나 3편 정도를 올려 놓았습니다. 시간 나실 때 활성산소편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챙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이 길었습니다. 30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주유소 찬서아재는 맨발 걷기에 궁금증을 풀어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